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대구 경북을 찾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면서 시공사 구하기가 쉽지 않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이 생겨나 사업비 상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대구 경북 본부세관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금지 품목을 갖고 들어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태호 앵커의 휴가 기간 동안 대신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른바 PM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사업비 상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남구의 한 재개발 지구 2만 8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최대 18층의 아파트 13동을 짓기 위해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행사인 재개발조합이 정비회사의 도움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하지만 이곳에서는 20억 원을 받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체라는 곳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 시공관리, 홍보와 법률 자문 등 하는 일이 상당 부분 정비회사 업무와 겹쳐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10여 년 동안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이 PM업체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를 이제 끌고 하잖아요. 시공사가 있어야지 재개발이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시공사 없이만 맨날 시험을 보낸 거 아닙니까? 게다가 다른 곳보다 싼 사업 비용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3.3제곱미터에 사업 비용이 368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시공사가 맡아야 할 철거 비용이 빠져 있고 금융 비용도 차이 나는 등 4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PM 업체와의 추가 계약이 조합원 부담만 늘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들어가야지 아주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재개발은 안 하는 것만도 못 하다는 얘기죠. 지금에 보면 업자들 잔치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PM 업체라는 게 생소한 업종이다 보니 정비회사와는 달리 자격 요건도 경쟁 입찰 등의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PM을 나는 그걸 처음 듣는데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정비업체에서야. 네.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 정비업체에 있는 것도 그 사람들 있고 또 얘 있는 것도 그건 좀 이상합니다. 최근 대구의 상당수 재개발 사업에 정비회사와는 별도로 PM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어 조합원들 사이에서 사업비 상승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대구 경북을 찾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으로 된 담이 한 폭의 캔버스인 대구 달성군 마비정 벽화마을. 메르스 여파로 한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외국 관광객이 마을에 단체로 찾아왔습니다. 모두 29명의 홍콩 관광객들로 한국의 문화에 흠뻑 빠져듭니다. Here is not a famous place, but I think we can understand more about the culture of Korea, and I think it's very meaningful for me. 오늘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온 이들은 대구와 경주에서 이틀을 더 보냅니다. 대구에선 동성로와 면세점 방문 등 주로 쇼핑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갑을 열자 상인들도 모처럼 웃습니다. 마스크도 되게 많이 끼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확실히 그런 외국인 관광객이나 중국인뿐만 아니라 막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막 옷값도 싸고 하니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대구공항도 활기를 되찾아 지난달엔 국제선 항공기가 줄줄이 취소됐지만 오늘부터 닷새간 중국 관광객 300명이 대구 상해 정기 노선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호텔에도 외국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최고조이던 지난 6월엔 외국 관광객 13,000여 명만 대구에서 숙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나 줄었지만 이달부터 서서히 숙박객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마다 중국인 관광객을 6,000명 이상 유치하기 위해 지난 8일 현지 여행사 3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대구시도 외국인을 위한 쇼핑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대구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처럼 메르스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던 울릉도에도 관광객이 다시 찾고 있습니다. 활기를 되찾고 있는 울릉도를 김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절정을 이루었던 6월 중하순 200명까지 떨어졌던 울릉도 입도 관광객이 이달 1일 4,000명, 2일에는 3,400명으로 20배 가까이 늘어 예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오징어 축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숙박업소는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민박도 구하기 힘들어 살림집까지 관광객이 찾아들 정도였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달려 식수가 모자랐고 렌트카도 동이 났습니다. 저녁이나 아침쯤 되면 관광객이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 도동항에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특별 수송 기간을 맞아 여객선을 하루 2회 왕복 운항했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선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줄줄이 예약 취소로 경영난까지 겪었던 2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작년 8월에는 수송 인원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오늘까지 하면 벌써 19,000명으로 거의 관광 회복이 다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에 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군민 결의 대회까지 열었던 울릉군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원래 관광객이 없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메르스가 안정되면서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릉도 경제의 원천인 관광이 메르스 불황은 확실히 극복했지만 전반적인 관광 활성화까지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청터에 무인 항공기 집적 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안전 편의 서비스용 스마트 드론 활용 기술 기반 구축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168억 원 등 총 25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이른바 드론 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영덕군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 연수원 및 힐링 단지를 내년 말 완공하고 2017년 초에는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영덕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영덕연수원 건립비 1,000억 원의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 연수원이 들어서면 연간 2만 명 이상의 삼성 임직원과 가족 등이 영덕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1단계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미시 산동면 일대 375만여 제곱미터의 땅은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었고 조성 공사는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 도레이 첨단 소재가 오는 11월 공장 건립에 들어가는 등 탄소 섬유 분야 관련 기업들이 집중 유치될 예정입니다. 20만 평 규모의 탄소 섬유 성형 클러스터라는 관련 기업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는 이게 정부 국책 사업으로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공사 예정지인 해평면 일대 578만여 제곱미터도 토지 보상이 순조로워 조만간 착공하게 됩니다. 2단계는 현재 보상이 약 80% 정도 진행이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2017년 말을 목표로 해서 공사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이 투자돼 오는 2018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5공단 하이테크밸리를
탄소 섬유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모바일, 부품 소재 등 IT 업종과 정밀, 광학기기 등의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첨단 업종 위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력업종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구미시에서 오공단 하이테크밸리는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의 공단 조성 과정에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를 기록했고 내일은 31도가 예상되는 등 이제 서서히 폭염의 기세도 꺾이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영주에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벼수확이 있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한여름 햇살을 머금은 벼나락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이 훑고 간 자리는 황금빛 들판이 사라지고 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반 벼보다 한 달 정도 수확이 빠른 극조생 품종 좋은 벼의 올해 첫 수확입니다. 지난 4월 모내기를 한 지 100일을 갓 넘겼고 지난해 수확보다도 5일 빠릅니다. 특히 올해는 고온 현상으로 일조량이 뛰어나 쌀알이 더 많이 연글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장마와 이제 가뭄으로 인해 일조량이 좋아서 수확량이 늘어난 것 같고 광복절을 전후에 수확하는 영주 햅쌀은 4년 전부터 8.15 광복쌀 브랜드로 출하돼 추석용 햅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로 연간 180톤의 햅쌀이 생산되는데 가격도 가을 수확쌀보다 1.5배 정도 높습니다. 대형 마트나 특히 하나로마트 또 그리고 우리 농협 전체 각 지점으로 저희들이 쌀이 팔리고 광복이라는 기념이 있어서 더욱 더 이 같은 햅쌀의 인기로 경북의 경우 조생종벼의 재배 면적이 전체 쌀 면적의 10%를 넘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첫 수확에 나선 영주시의 8.15 광복쌀 생산단지를 찾아 광복 70주년 경축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광복쌀 벼베기를 체험하고 쌀 도정을 함께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태극기를 항시 개항해서 태극기 마을로 불리는 문경시 지곡 1, 2에서 대형 태극기를 개항하고 무궁화 나무 2그루를 기념 식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모레 도내 전 시군이 참여하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구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시민추진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 대구 남구 대구 여자상업고등학교 공원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엽니다. 소녀상은 키 160cm의 소녀가 두 손으로 태극기를 쥔 모습으로 건립되는데 건립 후에는 학생들이 소녀상을 둘러보고 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갔다가 물건 사서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세관의 면세범위 초과나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입국 심사장 5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빙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 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 성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반입이 안 되세요. 안 되는 거요? 예. 몇 번 가지고 가서 먹었다 하더라고. 그래 몇 번 했던 거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다른 한켠에서는 술을 여러 병 반입한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이 한 병 기준이 1리터 이하로서 400불 이하. 다 해서 1리터. 휴가철을 맞아 외국을 갔다가 반입 금지 품목을 가지고 오거나 면세품 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해 적발 건수가 평균 1000여 건에 이르다 보니 세관 유치품 창고는 압수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명 상표를 부착해서 만든 시계와 옷 등 중국산 짝퉁 제품이 가장 많고 술이나 의약품도 눈에 띕니다. 탄피로 만든 모형물이나 1m가 넘는 대형 도검 등 특이한 물품도 있습니다. 담배값이 오르면서 담배를 몰래 들여오는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물품은 모두 압수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면세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안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초과 규정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40% 부과하게 되고 2회 초과 시에는 60%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대구 경북 본부 세관은 오늘부터 2주 동안 해외 여행자 휴대폰 검사를 강화하고 금지 물품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대구 수성갑 조직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확정하고 내일 수성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당협위원장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대구의 제도약과 정치 혁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심학봉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구미갑 조직위원장을 오는 19일까지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해자인 88살 이모 할머니가 오늘 의식을 회복해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졌던 6명의 할머니 가운데 3명이 의식을 회복했으며 1명은 상주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피해 할머니 3명이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 상태가 나아짐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 등은 찾지 못하고 있으며 피의자 박 할머니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사흘간 울릉도 독도에서 전국의 역사 지리교사를 대상으로 제9회 독도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독도 포럼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고 일선학교의 독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의 역사 지리교사 가운데 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현황과 독도 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갖고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아침 8시쯤 대구시 달성군 옥포파출소 맞은편 도로에서 400m가량 상향등을 켜고 54살 김모 씨 차량을 뒤쫓고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39살 구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구 씨는 차선을 바꾸던 김 씨의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며 앙심을 품고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대구시 북구 학정동 54단 정문 앞 도로에서 706번 시내버스 왼쪽 뒷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버스 안 배선 덮개가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 승객 23살 이모 씨와 14살 김모 군이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버스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국제선 이용객의 주차료 감면 정책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국제선 출발 도착 탑승권을 가지고 있던 이용객에게는 최대 나흘 동안 주차료를 무료로 해주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경북 지역 전월세 전환율이 5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월 기준 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경북은 10.6%로 5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8.1%로 2013년 초 10%를 기록한 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남대학교가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광복 70주년 기념 새마을운동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 73%는 새마을운동을 공유할 국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복 이후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친 정책은 새마을운동이 52.3%로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 주도형 산업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과 7월 집중 취업 지원 기간을 운영해 902명을 취업시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취업자 수가 430명, 90% 정도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청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는 기업체와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의 이른바 미스매치가 있는 만큼 찾아가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확대하고 10월과 11월에는 대규모 채용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방문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참여할 대구 경북 지역 업체를 모집합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참여하는 업체는 외국인에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적용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게 되는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인터넷 홈페이지로 개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